이 하찮은 땅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행하든 유한한 인간의 삶은 넓고 깊은 유용함을 발휘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을 몰랐다니.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맘 놓고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고전 크리스마스 캐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작품을 쓴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자세한 소개 부분은 지난 위대한 유산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찰스 디킨스는 19세기 산업혁명으로 물질 만능주의와 빈부격차가 커가던 시대에 물질을 넘어서는 인간적 자비와 선량함을 강조하던 작가였죠. 이 작품을 통해서도 크리스마스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너무나 유명한 주인공 스크루지 영감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는 외롭고 악랄한 구두쇠였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 유령을 만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삶,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삶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는 줄거리입니다. 이를 통해 찰스 디킨스는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는 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의 주인공 스크루지 영감을 만나러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19세기 영국 런던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손대기로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손에 넣는 집요한 사람으로 통하는 스크루지 영감은 런던에서 동업자 말리와 함께 공동상회를 운영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직 부를 불려나가는 데에만 혈안이 된 지독한 구두쇠였고 사람들과 좀처럼 인간적인 감정을 나누지 않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7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동업자 말리가 죽은 후에도 스크루지는 여전히 인색하고 탐욕스러웠고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서기 밥이 한겨울에 난로를 피우려 하면 석탄비가 아깝다고 옷을 더 껴입게 하는 냉혈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피했고 거지들조차 그에게 함부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일한 피부치인 조카 프레드가 스크루지의 사무실에 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며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만 스크루지는 가난뱅이 주제에 크리스마스가 뭐가 즐겁냐고 비꼬며 적자투성이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게 짜증나는 판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사람들은 파묻어버리고 싶다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조카 프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친절과 용서와 자비가 가득한 좋은 때죠. 1년이라는 많은 날들 중에 남녀 할 것 없이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기와는 다른 길을 가는 별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덤으로 함께 가는 길동무인 양 생각하는 때가 유일하게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전 크리스마스가 비록 제 주머니에 금화나 은화 한 입 넣어준 적은 없지만 크리스마스가 저에게 복을 주었고 앞으로도 줄 거라고 믿어요. 작가 찰스 디킨스는 프레드의 입을 빌려 크리스마스가 인류에게 주는 선물은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꺼이 활짝 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스크루지는 이 말에도 콧방귀만 낄 뿐이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요청하러 온 자선사업가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아이들도 운전박대하며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음침한 선술집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은행장부를 뒤적이다 잠을 자러 춥고 쓸쓸한 자신의 독신자 아파트로 향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홀로 벽난로 앞에 앉아있던 스크루지 앞에 갑자기 죽은 동업자 말리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유령은 허리에 무거운 쇠사슬을 감고 있었는데 쇠사슬에는 돈꾀와 열쇠, 자물쇠, 회계장부 등 말리가 생전에 그토록 추구했던 물질을 상징하는 것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말리의 유령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왜 자신을 찾아왔냐고 묻고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자신처럼 물질이라는 족쇄에 매여 살지 않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미 스크루지가 차야 할 족쇄도 만만치 않게 길고 무거울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생전에 자비와 용서, 자선을 베풀지 못하고 사업에만 몰두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하죠. 유령은 내일 밤부터 유령 셋이 스크루지를 찾아올 거고 그 유령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한 후 밤하늘로 홀연히 사라집니다. 말리의 유령이 사라진 밤하늘에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푼 적 없고 죽어서도 더 이상 지상의 그 누구와도 교감할 수 없어 구슬피 울며 떠도는 외로운 유령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밤 말리의 예언대로 묘하게 생긴 유령이 나타나 자신을 스크루지의 과거로부터 온 크리스마스 유령이라고 소개하며 스크루지를 데리고 스크루지의 어린 시절 고향으로 갑니다. 스크루지는 그곳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책에만 파묻혀 지내는 유년 시절의 자신의 외톨이 같은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홀로 지내서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린 시절의 그에게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절실했던가 떠올리게 된 거죠. 청년 시절로 훌쩍 시간을 뛰어넘어 그가 처음으로 일을 배운 페그위치 영감의 상점에도 가는데 그는 그곳에서 페그위치 영감이 베풀어준 크리스마스 파티를 신나게 즐기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시절 그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사람들과 한데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차고 설레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스크루지의 모습도 보게 되는데 그는 그새 근심과 탐욕이 늘어난 모습이었고 그의 옛사랑이었던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사랑은 안중에도 없이 돈에만 집착하는 스크루지의 곁을 떠나며 울고 있었습니다. 스크루지는 물질에만 집착하며 사랑하는 여인마저 떠나보냈던 자신의 아픈 과거에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여기서 첫 번째 유령과의 여행은 끝이 납니다. 다음 날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나 자신을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라고 소개하며 스크루지를 데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거리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가난한 사람들이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사무실 서기 밥의 집에도 데려가는데 스크루지가 주는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간신히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 그의 집에는 병든 아들도 있었지만 가족들은 즐겁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기며 그 와중에 홀로 있을 스크루지 영감을 위해 건배까지 해줍니다.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를 충분히 즐길 만한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크리스마스의 사랑과 축복과 용서의 분위기를 철저히 외면해온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고난을 겪는 사람은 더욱 큰 희망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유령은 스크루지가 항상 가난뱅이라고 놀리는 조카 프레드의 집에도 데려가는데 프레드는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크리스마스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스크루지는 자신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은 채 같이 게임에 빠져듭니다. 스크루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던 것이고 유령은 이런 스크루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나는데 이 유령은 자신이 미래의 크리스마스에서 온 유령이라고 소개하며 스크루지를 어떤 남자가 죽어있는 침대맡으로 데려갑니다. 놀랍게도 그 침대에는 스크루지가 누워있었고 주변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둑 몇 명이 그의 독신자 아파트에서 물건을 훔쳐내 서로 낄낄댈 뿐이었고 스크루지에게 빚을 지고 있던 어떤 가난한 부부는 채권자인 스크루지 영감이 죽어서 다행이라며 안도하고 좋아할 뿐이었습니다. 스크루지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유령의 옷자락을 붙잡고
유령님, 전 이제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제가 새 사람이 된다면 제게 보여주신 환영들이 바뀔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라고 눈물 범벅이 되어 애원합니다. 세 번째 유령에게 울며 애원하던 스크루지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고 새로 살 기회가 남았다는 사실에 환희에 휩싸여 호쾌하게 웃으며 크리스마스 종소리가 가득한 밝고 상쾌한 거리로 나섭니다. 그는 이제 더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령들과 여행을 통해 자신이 사람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깨달은 뒤였죠. 그래서 그는 최상급 칠면조를 사서 크리스마스 만찬을 보낼 사무실석이 밥의 집에 보내주고, 어제 사무실에 와서 기부를 요청했던 자선사업가에게 다시 사무실로 들러달라고 요청하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환한 웃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카 프레드의 집에 가서 함께 크리스마스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는 홀로 회계장부만 생각하며 걷지 않고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크루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선량한 시민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이 작품은 따뜻하게 막을 내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스크루지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1년에 한 번 찾아옵니다. 1년 내내 나 자신에만 매몰되어 있던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선물 같은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춥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힘과 위로를 주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캐럴 같은 사람이 되라고 작가는 이 작품의 제목을 크리스마스 캐럴로 짓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 오늘 요약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